안녕하세요. 저는 최유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66살이고 30년 넘게 주방에서 일하다 은퇴한 요리사입니다. 제 인생 대부분을 불 앞에서 보냈죠. 뜨거운 프라이팬과 냄비, 그리고 화구에서 올라오는 김이 제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지금은 더 이상 주방에서 일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소소한 취미 생활을 하며요. 제 삶은 단조롭고 평화롭지만 어딘가 빈자리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느껴왔던 그 허전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8살 무렵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함께 밥을 먹었던 날이 생각납니다. 당시 우리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었죠. 하지만 결국 그날 이후 아버지는 가족을 떠나셨고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오전에 작은 텃밭에서 몇 가지 채소를 따고 점심때쯤 동네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퇴직 후 이곳이 제 단골집이 되었죠. 소박하지만 음식은 참 맛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방에서 일하던 습관 때문인지 저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식당은 오픈 키친이라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거든요. 식당에 도착해 늘 앉던 창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밥을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오늘은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식당 구석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이 자꾸만 눈에 띄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그 노인에게 정중히 다가가더니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번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노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어딘가 아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노인의 행동을 흘깃흘깃 살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자주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낯선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건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모습에는 묘한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꾸만 그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식사가 끝난 후 그의 자리를 지나며 일부러 살짝 미소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읽혔습니다. 어떤 상실감과 미안함이 엿보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우연히 또 그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용기를 내어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이 식당 단골이신가 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약간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이곳이 특별한 장소라서요. 그의 말이 끝나자 식당 주인이 다가와 말을 보탰습니다. 최 선생님, 이 어르신이 예전에 이곳에서 살던 분이라고 하시네요. 아마 50년도 더 된 이야기라네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인이 다시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여기서 먹었던 음식이 아직도 기억나서 왔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기억을 붙잡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어릴 적 가족과 함께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지냈던 이야기, 어린 동생과 놀던 이야기.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마치 그와 같은 시대를 공유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때 내 딸과도 이곳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는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말투와 단어 선택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몇 번 말을 나누었다고 해도 낯선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만큼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 노인은 이후로도 몇 번 더 그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번 저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어딘가 저와 연결될 듯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엿보였습니다. 내 딸도 요리를 참 좋아했었죠. 아마도 지금쯤 훌륭한 요리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노인과 나눈 대화가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눈빛, 손짓까지도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식당에서 그와 우연히 다시 마주친 날, 저는 그날의 대화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딸이 요리를 좋아했다는 그의 말은 저를 어린 시절로 이끌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보지 않으려 했던 그 기억 속으로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요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행위였지요. 어머니가 제가 젖될 무렵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젖동량하다시피 해서 저를 키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로 바빴던 시절, 저는 자주 부엌에서 끼니를 챙기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부엌은 허름하고 춥기만 했지만 저는 그곳에서 혼자 요리를 하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나는 음식 냄새는 아버지와 제가 사는 우리 집이 여전히 하나로 묶여 있다는 희망을 주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7살이었던 그해 겨울, 아버지가 잠시만이라며 곁을 떠났습니다. 근처 친척집에 저를 맡기시며 곧 오겠다며 당수거를 는께 신신당부하던 말소리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저를 맡기며 떠나기 전날,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살던 집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풍경이었죠. 제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가 뒤돌아보시며 웃으셨습니다. 유경아, 이리 와봐라. 이거 한번 먹어봐.
아버지가 만든 건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김치와 밥을 볶아 만든 김치볶음밥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 음식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너무 맛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경아, 너도 나중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질 거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잠시만이라고 했던 그 시간이 결국 영원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당숙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셨고 그 이후 저는 점점 더 조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어쩌면 그날의 김치볶음밥 때문일 겁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따뜻함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아버지를 점점 잊어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잊으려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독을 눌러서 어릴 적 헤어진 아버지를 찾고 싶은 최유경님을 응원해 주세요.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노인과의 대화를 계속 떠올리며 저는 그가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던 아버지와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세월이 만든 깊은 주름과 창백한 피부는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의 생기 넘치던 얼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손짓, 그리고 요리를 좋아하던 딸이라는 말은 저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 노인과 대화를 나눈 이후 저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속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찍은 사진 몇 장과 떠나기 전 저에게 주었던 작은 목걸이와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간단한 요리법과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경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남은 반찬으로 만드는 김치볶음밥 같은 소소한 기록들이었죠. 저는 그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어린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 수첩 속의 글씨체를 보고 있자니 식당에서 만난 노인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식사를 하며 수저를 쥐던 손이 다소 어색해 보였지만 그 손에는 어딘가 익숙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왼쪽 손등에 남아있던 십자 모양 상처 자국이 기억 속에 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식당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노인이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그에 대해 물어보니 그는 가끔씩 이곳을 찾는 단골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또 언제 오실지 모르겠네요. 가족과 관련된 추억이 많은 곳이라며 이야기하시던데요. 주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아버지가 떠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그 노인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지만 그와 마주했을 때의 어색함과 망설임이 여전히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만약 그분이 아버지가 맞다면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걸까? 라는 의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지 우연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 짐작한 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노인이 또다시 방문했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죠. 그러나 그날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당 주인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저번에 오셨던 그 어르신 말씀 때문인가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은 저를 잠시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분이 지난번에 이곳에 대해 오래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전에 가족들과 이 근처에 살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이야기와 연관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간략히 전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헤어진 기억, 그리고 그 후로 아버지에 대해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까지요. 주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방에서 낡은 상자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사실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는데 그 어르신께서 두고 가신 물건이에요. 최 선생님께서 혹시 다시 오면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며칠째 오시질 않네요. 그런데 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왠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상자를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속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과 작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노트는 표지가 닳고 손때가 묻어 있었고 목걸이는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았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낯익은 글씨체로 요리법과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경이가 좋아했던 김치볶음밥, 언젠가 꼭 만들어줄 계란말이. 저는 숨을 멈추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제게 남긴 수첩 속의 글씨체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저는 갑작스러운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기쁨, 혼란, 그리고 억눌렸던 분노까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왜 나타나지 않으셨는지, 이제 와서 왜 다시 돌아오셨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상자 속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이건 유경이를 지켜줄 거야라며 목에 걸어주셨던 그 목걸이와 똑같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유경아, 세상은 널 외롭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있잖니.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셨고
저는 그 빈자리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만나야겠다는 결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 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지난번에 이곳에 두고 가신 상자가 제 말을 듣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어르신께서 두고 가신 거라네요. 그는 상자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 어릴 적 내 딸에게 줬던 건데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 딸일지도 모릅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제 이름은 최유경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헤어진 후 지금까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께서 제가 찾던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경아, 단 한마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떠나셨는지,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와의 대화는 매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의 존재는 기쁨이었지만 그 뒤에 억눌려 있던 분노와 상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왜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겪어야 했던 시간들이 너무도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왜 떠났는지 그리고 왜 다시 돌아왔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저와 아버지 모두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버지와의 두 번째 만남을 약속한 날 저는 그에게 꼭 진실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이미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유경아, 와주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으며 준비한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왜 떠나셨어요?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돌아오신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대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질문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유경아, 너를 떠나야 했던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내가 떠난 이유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의 말은 의외였습니다. 지키기 위해 떠났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키기 위해 떠나셨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두고 떠나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거죠? 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단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지. 그때 빚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이 찾아왔고 너희를 위협하기 시작했단다. 그 사람들은 돈 대신 너희에게까지 해를 끼치려 했어. 그래서 내가 결심한 거야. 내가 떠나면 너는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떠남이 단순한 회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억눌렸던 분노와 오해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오래 연락을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곁에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빚쟁이들이 나를 추적하며 계속 위협했거든. 너희를 다시 위험에 빠뜨릴까봐 너가 잘 살고 있는지 멀리서 지켜보는 게 전부였단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늦게 들은 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서야 돌아오신 건가요? 지금까지는 왜?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힘겹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야 빚을 다 갚았단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하지만 너를 보자니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더 커졌어.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말들을 들으니 오랜 세월 동안 제가 품고 있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릴 적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아왔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와서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경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내가 떠나던 그날부터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자니 어린 시절 부엌에서 제 머리를 쓰다듬던 아버지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삶과 제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자신이 떠난 이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솔직히 털어놓으셨고, 저는 그에게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이에 가로놓였던 오랜 거리감이 점점 좁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경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늦었지만 너의 곁에서 너를 도울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끝난 뒤 제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야 그의 부재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단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결정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주 식당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떠난 뒤에 겪었던 고난의 시간과 우리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버지는 그가 얼마나 깊은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유경아,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흔적이지만 너와 나눌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단다. 그의 목소리에는 작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이내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오래된 동네의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가 정성스레 꾸며놓은 정원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아담한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이 심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이 정원은 나에게 큰 위안이었단다. 너를 떠난 뒤 이곳에서 조금씩 새 삶을 시작했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서랍장에서 낡은 앨범과 몇 개의 작은 물건들을 꺼내셨습니다. 그 중에는 제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제가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깊은 감정에 잠겼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마지막으로 웃어준 날의 기억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이 사진 속의 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경아, 너를 위해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게 최선이라고 믿었단다. 이제는 너와 함께하면서 그 빚을 갚고 싶구나.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점점 더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이버지는 제가 요리사로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이며 기뻐하셨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요리사가 되었다니 내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그 말에 저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요리를 좋아하게 된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셨던 김치볶음밥이 항상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이버지의 눈빛은 따뜻했고 우리는 어린 시절 이야기와 현재의 삶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은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제 삶의 빈자리를 조금씩 메워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으며 어린 시절 그의 요리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유경아, 내가 만든 이 계란말이는 정말 맛있구나. 옛날에 내가 만들어줬던 것보다 훨씬 나아. 이버지의 농담 섞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첫 번째 요리 선생님이셨잖아요. 어느 날 저는 아버지를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는 곳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챙겨드릴 차례니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집에 도착한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다니 내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저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어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요리를 하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고 그의 손길 속에서 느껴지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옳았든 그르든 이버지가 저를 위해 했던 노력과 사랑을 이제는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저는 이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으려 해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유경아,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다. 내가 부족했던 아버지였지만 이제라도 너에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단다. 이버지의 말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아닌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삶의 또 다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버지는 여전히 저에게 어린 시절의 따뜻함을 주는 존재였고 저는 이버지에게 삶의 새로운 희망을 주는 딸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가끔 식당에서 만나 추억을 나눕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손님이 아닌 서로의 가족으로서 함께합니다. 아버지와의 재회는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었고, 그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지금 구독을 눌러서 부녀상봉한 최유경님과 아버지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